저는 이제 오랫동안 현대형차에서 인사 담당을 했잖아요. 아주 오래 기간을. 그러니까 항상 리더들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되게 성공했다 그러면 일단 뭐 사회적으로는 좋든 싫든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 임원이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회사 내에서. 그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 아, 저 사람 뭐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긍정적이에요. 해보자. 안 돼도 해보자.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더 높이 올라간 사람들 특징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성공적이다. 여기서 성공적이라는 건 겉으로만 보이지 않고 내면까지도 괜찮은. 같은 자리에 앉아도 어떤 사람은 욕을 먹고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후자, 해당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일도 잘하면서 성품까지 좋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을 보면 또 생각을 혼자 깊이 해요. 깊이 생각한 다음에 빠르게 결정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다 그만뒀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표현을 안 하면 그 사랑 안 이루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의지를 표현을 해야지 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근데 좀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강점들을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이 왜 부하 직원들한테도 인정을 받으면서 승진도 잘 되고 임원이 되고 조직을 잘 이끌어가나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문제의 중심에서요.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가서 얘기를 해보면 책임감이 강하죠. 근데 그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저는 인간적인 매력, 그 중에 사랑, 그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날 때 아무리 냉철하고 분명하고 때론 딱딱해 보여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 보면 저 사람은 때론 무서워. 그런데 존경스러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제가 이게 여러 리더십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이순신이었어요. 책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직원들하고 회식도 많이 해요. 그 옛날에 그 전쟁 중에도 따뜻해요. 굉장히 냉철하고 분석적이에요. 자기 성찰을 수도 없이 해요. 난중일기.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요. 나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따르고 이순신을 존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는 거죠. 아무리 군대가 많은 거에 따르지 않으면. 리더십을 굳이 말하면 그거를 난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 안에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카리스마를 잘못 알고 있는데 70년대 멱살 잡고 끌고 다닐 때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그 사람 말에 공감하면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심리예요. 리더는 결국은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무엇을 할까? 좋은 리더가 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했는데 제가 직접 채용을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기억에 남는 사람, 물론 수천 명을 받겠죠.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의 좋은 대학에서 공부 잘했던 애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회사였으니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저는 그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많이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재능은 물론 이제 일에 따라서 그죠. 분석적인 일 이런 건 아무래도 위에 있는 애들이 좀 잘하고 근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리더가 되면 또 이 리더십 역량은 또 다른 문제고 아주 쉬운 문제 같지만 그런 질문을 갑자기 던져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답변을 하나 볼 때 많아요. 그 책에 써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단어 3개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근데 가장 지금 기억에 남았던 게 저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라는 거에 제가 굉장히 꽂혔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단어들이 다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환경을 얘기해요. 가족들하고 지내야 된다. 돈이 좀 있어야 된다. 네? 뻔해. 그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건 다 본인 얘기야. 자기가 20서너 살 했을 텐데 그래서 그냥 뽑았죠. 이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뽑았는데 지금까지 잘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일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첫째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외부부터 돌아봐요. 의외로 밖에서 찾아요. 그러다가 나쁜 사람은 남 핑계 대. 이래서 안 됐어요. 정말 비겁한 일이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이렇게 수많은 리더를 보면서 고민하는 생각이 큰 게 많은 리더들이요 무지하게 착각 많이 해요. 자기는 다 알고 다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알아요. 머리로만 생각해요. 경험 때문에 행동은 따로 가. 저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매일 살펴보고 평가받아보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아주 나쁜 리더십이라고 해서 만나보면 자기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성찰이 필요해요. 성찰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세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 굴레에서 많이 안타깝죠. 옆에서 보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다.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가슴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머리로는 자기는 다 하는 줄 알아. 행동 하나도 안 돼. 그래서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임과 그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저는 일은 항상 자신 있었어요. 어떤 일을 맡겨놔도 제가 부족하면 시간을 더 투자하고 모르면 공부하고 이상하게 제가 어느 자리에 가면 제 위에 사람들이 그만두거나 다른 데로 가요.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배웠어요. 혼자 독학했어요. 그게 더 실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 과장 정도 되니까 모든 인사의 직원들이 이슈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느끼게 되잖아요. 왜 쟤들이 날 찾아오지? 걔들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했더니 저는 대리 때부터 제 사수가 항상 날아가고 그 자리 비었을 때 제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과장 때 어떻게 보면 거의 임원급 역할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복이 터졌었어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죠. 그리고 저를 좀 믿어주는 상사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윗사람이 가르쳐주면 그 사람의 한계를 못 벗어나기 쉬워요. 그 사람이 가르쳐준 틀 안에서만 본단 말이죠. 근데 나는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보죠. 이게 뭘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러면서 보게 되잖아요.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키우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느끼는 거니까 스스로 느끼고 배우느냐 짧게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 경우는 그래요. 내가 느껴야지 좋은 생각이네 뭐 이 정도 하면 잘 느껴도 내게 안 될 때 많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 인터뷰를 듣고 혹시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한 개라도 두 개라도 내 거로 만들고 싶다는 게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시간도 없지만 내가 필요한 것도 보고 틈틈이 보고 다시 또 보는 이유도 혹시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도 흘려버릴까 봐. 지금 얘기한 거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